첫 번째 항목은요. 남하하는 돼지열병입니다. 또 확진이 됐죠? 어디죠? 네, 정부는 어젯밤 인천 강화군 삼산면 돼지농장을 정밀 모니터링 하던 중에 의심 사례가 있어서 정밀 검사를 진행한 결과 양성으로 결론이 났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로써 열흘 만에 7번째 확진 사례가 나온 셈이 됐는데요. 이 확진 판정받은 돼지 2마리는 살처분됐다고 합니다. 의심 사례가 접수된 경기 연천과 양주, 인천, 강화 등 3곳에서도 양성 판정이 또 나오면 10곳으로 이제 늘어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방금 그 양성 판정된 곳이 돼지가 2마리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돼지 농장은 이미 폐업을 했기 때문에 키우는 돼지가 2마리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거기다가 이 농장이 있는 곳도 강화도 본섬에 떨어져 있는 성모도이기 때문에 좀 방역 당국은 당혹스럽다 이런 반응입니다. 이 농장은 해안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고 반경 3km 이내에 다른 농장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고립된 곳인데 어떻게 발생했을까요? 일단 돼지열병 바이러스는 이 공기 중으로는 퍼지지 않고 바이러스를 보유한 다른 매개체와의 접촉이 이제 필요한 건데 때문에 지금까지 당국은 이 차량을 통한 감염 확산이 좀 유력하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해 왔거든요. 근데 이 성모도의 경우에는 본섬을 연결하는 육로가 이제 성모대교밖에 없고 여길 통해서 뭐 돼지 농장을 출입한 차량 유무는 지금까지 확인된 바가 없다고 합니다. 또 섬이라는 특성상 진드기, 뭐 야생 멧돼지, 잔반 뭐 이런 다른 매개체와의 접촉 가능성도 지금 상대적으로 낮아서 뭐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염 경로는 여전히 미스터리인 건가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는데요. 일단 방역 당국은 야생 멧돼지가 뭐 바다를 헤엄쳐 왔을 가능성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태풍의 영향도 의심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지난 7일에 서해안을 거쳐서 황해도로 상륙한 태풍 링링이 북한의 어떤 돼지열병 오염 물질을 우리나라 접경 지역으로 옮겼을 것이다 이런 추정입니다. 태풍은 북반구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이 태풍의 서쪽 지역에서는 북에서 남으로 이제 바람이 부는 상황이었을 거라는 건데요. 물론 이것도 추정이고 정확한 결론은 조사가 더 진행이 돼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뭐 DMZ 지역에서 북한 쪽에 야생 멧돼지가 이 병에 걸려서 폐사한 사체들이 많았다. 그거에 몰려들은 무슨 벌레나 새들도 있었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던데. 그렇습니다. 그런 보도도 나오고 그런 새들이 날아서 또 강화도도 가고 뭐 이랬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일시 이동 중지 명령 연장됐죠? 그렇습니다. 정부는 오늘 낮 12시 해제 예정이었던 전국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48시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 일시 이동 중지 명령 대상에 돼지와 관련된 것들만 포함되는 게 문제다. 이런 지적도 한쪽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돼지 농장하고 뭐 인접한 한우 농장이 있을 수 있는데 이 한우 농장에 드나드는 차량도 전염 매개체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특히 대형 도축장의 경우에는 소, 돼지, 닭, 오리 등을 모두 도축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동일한 차량들이 오고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시이동 중지 조치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한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 더 추가해서 부처끼리 손발이 안 맞고 있다 이런 지적도 또 나오던데요. 이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방역을 책임지는 농축산식품부와 야생동물 관리를 담당하는 환경부 사이에 이 상황 공유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김형건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하고 환경부 소속인 국립환경과학원 조사 결과를 비교해 보면 지난 1월에서 8월까지의 야생 멧돼지 폐 사체 파악과 이 질병 감염 여부 조사 결과 이런 것들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이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지난 5월 30일에 북한 자강도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했다라는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이후에라도 사전 대응을 좀 발 맞춰서 철저히 했어야 됐는데 그게 안 됐다 이런 지적인 것이죠. 네. 그리고 이 살처분에 대해서는 이제 항상 뭐 이 비판적 여론도 많긴 한데 최근에는 이 시민단체들, 동물단 관련 단체들이 살처분 방식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죠. 그렇습니다. 동물권 단체 케어와 한국동물보호연합 등이 이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정부가 이 상시 방역 체계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전문성이 없는 일용직 노동자들을 고용한 용어업체들에게 살처분을 맡기고 이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행 법령이라든지 긴급 행동 지침, 또 방역 매뉴얼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 거의 지켜지지 않고 그야말로 이제 주먹구구식으로 살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는 살처분에 참여하는 용역업체의 수익이 이 살처분 돼지 수와 범위에 달려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한겨레 보도 등에 따르면 살처분에 참여한 일용직 노동자들 다수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언어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어서 방역 교육이라든지 또 사후 관리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도 하는데요. 뭐 이들 중에 일부는 또 트라우마에 시달리면서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도 있다고 하니까 이런 살처분 체계의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이번 기회에 점검을 해봤으면 합니다. 네, 뭐 그것도 그거고 일단 아무튼
충청권 이남으로 쭉 확산되는 거 이게 가장 걱정인데요. 그것부터 큰일입니다. 막아야 되겠습니다. 시사위기 두 번째 항목은요. 의붓 아들도 살해한 고유정입니다. 뭐 경찰이 그렇게 추정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경찰은 이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이 의붓 아들도 살해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라는 보도가 쭉 나오고 있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월 고유정의 현재 남편 모 씨에게서 수면 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사실이 이제 뒤늦게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경찰은 현재 남편 모 씨와 의붓 아들에게 고유정이 약물이 섞인 카레를 먹인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이 조사를 해왔습니다. 근데 그 사망한 아들한테선 약물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그동안 계속 발표돼 왔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앞서 경찰은 국가수의 부검 결과 이 아들 모 씨의 부검에서 졸피뎀 등의 약물 등이 검출되지 않았다라고 밝혀왔는데요. 또 현재 남편인 모 씨의 모바일 검사에서도 졸피뎀 등의 약물은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국가수가 추가 검사를 한 결과 현재 남편인 모 씨에게서 이제 수면 유도제 성분이 확인된 건데 이 약물은 지난해 11월 고유정이 처방받은 약물과 같은 성물의 수면 유도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졸피뎀처럼 범죄에 악용되는 약물로 분류돼 있지가 않기 때문에 최초 국가수 분석에서는 배제됐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증거도 있나요? 경찰은 고유정이 의붓 아들이 사망한 날 새벽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었고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 살해 방법에 관련한 어떤 인터넷 뉴스를 검색한 휴대전화 기록 등을 역시 유력한 증거로 보고 있는데요. 이 당시 기록에 따르면 의붓 아들 모 군은 사고 발생 당일 새벽 1시까지도 정상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이 된 걸로 지금 돼 있는데 고유정은 사건 발생 당일 자정께에 아파트 입주민 온라인 커뮤니티에 접속해서 댓글을 작성했고 이게 이제 0시 5분이었던 걸로 파악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의붓 아들 모 군이 이제 발견되는 시점 사이에 범행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경찰은 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경찰이 잠정 결론을 내렸다 하면서 나오는 얘기들은 주로 정황적 증거 아닌가요? 결정적 증거로 하긴 좀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른바 스모킹건이 발견된 것으로 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고유정이 혐의를 계속 부인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따라서 이와 관련된 법정 공방은 더 치열해질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